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네,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에게 인생관, 직업관, 그리고 다양한 지식까지 들어보는 지식 확대 프로젝트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아트테인먼트 컴퍼니 레이빌리지의 정나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 시간 이 정나연이라는 사람의 컬러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정나연 파워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정나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가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트 콘텐츠 디렉터 정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아트 콘텐츠 디렉터라고 했는데 이 회사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아트테인먼트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죠. 어떤 건가요? 네, 제가 해외 출장이 굉장히 되게 잦았는데 우리나라만의 장점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흥, 그것에 주목을 했었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또 먹고 즐기고 마시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엔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의 결합을 통해서 아트와 엔터를 결합한 그런 아트테인먼트의 회사의 컨셉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흥이라는 얘기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보니까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를 좀 하시더라고요. 어떤 프로젝트 방식이에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갤러리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일반적인 갤러리들보다는 저희는 약간 오픈 갤러리 형태의 그런 컨셉들을 유지해서 그런 국내 거장가, 그런 신진 작가, 중진 작가들을 세계적으로 발굴하는 많은 대중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들을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전시하고 있는 전시들뿐만 묘령전, 특히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시들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전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을 오픈 갤러리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앞서 흥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흥 같은 경우에도 좀 기분 좋은 얘기지만 좀 다양한 방식의 갤러리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네. 방식인 거예요? 저희 레이빌리지는 일반적인 그런 뭐 갤러리에서 물론 이제 작품을 전시를 볼 수도 있지만 네. 좀 다양하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오픈 갤러리 형태로 많은 대중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들을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전시하고 있는 전시들뿐만 묘령전, 특히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시들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전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을 오픈 갤러리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갤러리 하면 보통 들어가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알아서 보고 나오면 되는데 오픈 갤러리는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오픈 갤러리의 장점은 사실 조금 미술 장벽이라는 게 조금 약간 대중들한테 좀 높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장벽들을 좀 허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뭐 스타필드나 묘령전 에서 묘령전 코엑스에서 전시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통로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세계적인 거장부터 중견, 신진 작가님들의 작품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금액도 고가의 금액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오픈 갤러리 형태라고 한다면은 본인들이 좀 자유롭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고 네. 약간 이제 그런 생활이 같이 함께 예술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갤러리다라고 네,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 잠깐 이제 묘령전 얘기를 해주셨지만 보니까 매년 그 해의 이미지와 관련된, 즉 그 이미지와 관련된 묘령하면 이제 토끼잖아요. 네, 네. 토끼와 관련된 얘기를 이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리즈물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네.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새해 그해의 12간지를 쓰고 있다. 이것도 네. 좀 먼저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가 이 국내 아트 시리즈 프로젝트를 국내 최초 아트 시리즈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보니까 이런 국내 시리즈 프로젝트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아이템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외에서는 또 많이들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 없었던 이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그 아이템, 이 아트 프로젝트의 아이템을 어떤 걸로 할까라는 또 고민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랬을 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행복과 그런 좋은 기운들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러던 중 우리나라 그런 어떻게 보면 동양 문화의 사상이 12지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에는 또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양에는 별자리가 있듯이 또 동양에는 그런 12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12지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용, 토끼 이런 다양한 그런 다채로운 스토리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과 K아트를 결합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호랑이였군요. 네. 호랑이 호랑이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실 오래전에 이제 일본에서 용 전시를 한번 처음 스타트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1년인가요? 21년에 소 전시 우행이라는 전시를 했고요. We're driving cars on a Mars tonight. We're blasting off to the stars tonight. We wanna go, go. 22년에는 이제 호령전이라고 해서 호랑이 전시.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토끼에 이어서 이제 토끼의 묘령전.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1년부터는 국내에서 3년차 네. 시리즈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가 곧 예술이고 국력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아시아만의 그리고 우리 한국만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성을 만들어 보자라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12년 계획은 세웠다. 네, 그렇죠. 이제 일단 12년까지는 네. 모든 전시의 플랜이 다 짜져 있습니다. 12년 시리즈는 일단 만들어진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전시하면 이제 그림
아니면 회화, 조각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최신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디지털이나 메타버스 그리고 NFT 전시까지 하고 있던데 네. 이런 분야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 이제 작년 또 에뮬렛 호령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국내의 그런 일반적인 갤러리의 그런 전시가 아니라 오픈 갤러리 형태로 원화와 디지털 그리고 NFT를 한데 아우르는 그런 전시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하이브리드 전시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실 미술 쪽, 문화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네. 그 경제 그리고 IT 이런 분야에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제 그 호령전을 통해서 많은 또 브랜드들과 협력을 또 진행을 시작을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궁금하니까 NFT 전시는 뭡니까? 지금 NFT 전시라고 하는 건요. 원화를 이제 저희 이제 회화 작가님들의 원화 작품이 있잖아요. 그 원화를 디지털로 변환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디지털로 만들어진 영상을 그리고 플랫폼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제 NFT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의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그런 새로운 그런 융합적인 그런 하나의 또 그런 장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NFT로 발행되는 거는 플랫폼의 마켓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고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NFT가 상당히 곽방받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메타버스 전시도 함께 하잖아요. 네, 이제 네. 메타버스 전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제 2023년도 이제 개묘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이번 묘령전은 또 국내를 대표하는 인기 작가들과 네. 그리고 또 해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독일 여러 태국 여러 작가님들의 그런 작품들을 한 50여 명의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지금 코엑스에서 전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한 번 전시를 시작하게 되면은 4가지 테마로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원화의 전시, 그 순수 고유성에 있는 원화의 전시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디지털 영상 전시. 그리고 이 디지털로 바탕이 된 이 영상 전시를 온라인 플랫폼들과 함께 NFT로 또 발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원화와 또 디지털 작품의 이런 영상 그리고 NFT에 발행된 이 여러 가지 원소스 멀티 유저의 그런 컨텐츠들은 또 국내 브랜드들과 함께 협업해서 콜라보되고 네, 그런 형태로 커머스로 연동이 된다든지 다양한 그런 재밌는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이런 4가지의 그런 컨셉으로 진행되는 그런 전시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갤러리들이 하는 전시들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요.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로 이번 무역센터에서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묘령전이 전시되었던 그 관객들 수들이 약 한 6만여 정도, 6만여 명 정도가 이번에 또 관람을 해주셨고요.
오픈 갤러리의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보아서 또 이런 또 좋은 또 성과들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더 좋았던 거는 또 이번에 묘령전 전시를 진행하면서 네. 삼성역 쪽에 그런 K-팝 구역이 있어요. K-팝 일대의 그 구역에 저희가 제1회 서울 미디어 아트 위크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기업으로는 저희가 또 처음으로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무역센터 일대에 57개의 LED에 저희 그 묘령전의 토끼들이 네,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또 사랑과 이런 에너지를 또 전달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미디어 아트 위크까지 묘령전을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저희 에뮬렛 시리즈 프로젝트의 그런 기획력이 또 많이 인정을 받아서 많은 분들한테 또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소유가 되었었던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브랜드들도 이런 전시를 통해서 많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와 그런 매출 증진에 대한 효과를 또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뿌듯하고 네, 기분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보통 이제 갤러리에서 무언가 전시한 거에서 덧붙여서 네. 이제 파급화하신 거잖아요. 디지털이나 NFT나 메타버스로 파급한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현대 그 경제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미술 시장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뉴스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들 그리고 또 작가님들의 대화와 함께 그런 안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지금 묘령전 전시에는 또 다양하게 그런 라이브 드로잉과 그리고 아트 토크 콘서트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브랜드와 그런 아트 콜라보 커스텀 이벤트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뭐 위스코리아 그 협회 그 노건회와 인플루언서 협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배우분들이 또 이번에 그런 도슨트의 그런 것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형성을 하면서 브랜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 전시를 통해서 또 토끼 공모전, 그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토끼 공모전, 그리고 또 인재 발굴을 또 통한 그런 그 서경대학교와의 산학 협력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묘령전의 반응들이 또 너무나 좋아서 또 국내 굴지의 그 H백화점에서도 저희가 2월 5일부터 또 대구로 순회전을 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오픈 갤러리와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국내 대가 선생님들의 작품들을 또 쉽고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화와 그 디지털, 이 디지털을 또 NFT로 구현해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NFT라는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있지만 또 해외에 많은 그런 유사한 그런 뭐 예를 들면 그런 고객들이라든가 그런 분들께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가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꼭 한국에 오지 않아도 작가님의 그런 작품들과 작가에 대한 그런 설명, 그런 영상 인터뷰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마치 이 전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선전하고 있는 K-컬처, 뭐 K-팝 같은 경우에도 뭐 인스타, 트위터, 뭐 그런 페이스북 이런 SNS, 굴지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됐듯이 그런 메타버스와 NFT는 한국 미술 시장의 그런 글로벌화, 세계화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묘령전의 아트테이너 클론의 구준엽 원래 가수인데 작가가 참여를 했다고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구준엽 작가는 어떻게 보면 또 정말로 진정성 있게 또 작업을 하시는 또 아트테이너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 최고의 댄스 그룹이었죠. 클론이라는 또 그런 멤버였던 구준엽 작가는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아트테인먼트의 그런 원조 미대 오빠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대를 또 수석 입학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도 사실 이제 작가님과 작업하면서 알게 됐었던 부분인데 그런 그래피티, 벽에 그리는 그래피티 작업 있잖아요. 또 그래피티 작업에 또 처음 어떻게 보면은 또 선구자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국내 최초 스트릿 아트를 굉장히 또 활성화시켰었던 그런 장본인 중에 한 분이셨고요. 그리고 요새는 아트 콜라보나 앨범 자켓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편화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 옛날에 테이프 카세트, 거기에 DJ 그런 가요 리믹스, DJ 리믹스 이 시리즈로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로 아트 콜라보를 또 진행했었던 또 그런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그 지금 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미술과 함께 음악도 꾸준히 하고 계셨던 분이어서 작가님의 작업을 보면 굉장히 음률이 느껴져요. 그래서 작가님 작업의 재료는 이제 그냥 저희가 실생활에 쓰는 그런 박스 테이프예요. 그런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작업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테이프라는 게 이렇게 보면 직선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선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굉장히 음률이 느껴져요.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작품을 봐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NFT 그 씬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팬덤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작가님이 또 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NFT의 디지털 작품은 음악이 같이 수반되어 있으면 굉장히 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이 직접 작곡한 이 음악이 덧붙여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품도 이제 소장할 수 있지만 그런 음악까지도 함께 소장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의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그런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갤러리에서 무언가 전시한 거에서 덧붙여서 이제 파급화하신 거잖아요. 디지털이나 NFT나 메타버스로 파급한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현대 그 경제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미술 시장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들 그리고 또 작가님들의 대화와 함께 그런 안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이런 예술 전시 기획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처음 미술 기자로 시작을 했었었고요. 미술 기자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굴지의 그런 갤러리의 큐레이터 디렉터로서 좀 오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한국을 알리는 컨텐츠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매거진의 또 편집장으로도 있었었고요. 또 예술감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또 걸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미대를 나왔어요. 미대를 나왔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전시 기획을 하면서 활동은 하진 않아요. 활동은 하진 않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시 기획도 하나의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면서 상상을 펼쳐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잘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 일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전시 기획을
시작하고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사람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백조같이 우아한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예쁜 작품을 딱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우아한 백조가 사실을 안에서는 굉장히 발을 동동동동 구리면서 네, 앞으로 나아가죠. 네. 그래서 이게 이거 현실, 현타라고 하죠. 그 현타를 딱 맞았을 때 이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그냥 이런 그런 단순한 백조가 아니구나. 정말로 많은 그런 A부터 Z까지 많은 활동들과 영역들 사이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했었을 때 약간 그때의 기억이 좀 떠올라요. 네네. 에피소드보다는 네. 좀 힘들었던. 네, 아니, 힘든? 그냥 네, 좀 뭔가 이게 아니구나, 얻어맞았다라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예술이란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사실 아트와 예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저희 SNS, 저희 이제 레이빌리지 SNS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써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은 예술이다. 그리고 또 뭐 재밌는 그런 요새 또 아바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네, 아바타나 뭐 이런 영화들을 볼 때도 뭐 영화도 예술이다. 그런 것처럼 사실 일상에 커피를 마시듯이 뭐 음악을 듣듯이 뭐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이 예술은 그런 저희의 일상에 정말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